자, 오늘 그 장 끝나고 많은 내용들을 또 정리를 해서 텔레그램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또 뉴스를 보니까 전부 뭐 금리 얘기가 많습니다. 금리 얘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런 뭐 아주 좀 자극적인,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일단 주식시장에는 이론적으로는 좋지가 않은 거죠.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이 좀 이렇게 감소가 된다는 거니까, 채권 가격이 싸지는 거니까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메리트가 있게 되는 거죠. 이론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비용 부담감이 더 커진다는 거,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이 부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시장을 도배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같고, 근본의 금리 인상은 증시 흐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뭐 금리 인상이 증시에 큰 영향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리포팅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죠?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 금리 인상을 왜 하죠? 금리 인상을 왜 하죠? 예,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이제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 은행주와 보험주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이유를 들면은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의 마진을 먹는다,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수혜입니다. 자, 은행주 하면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뭐 신한지주부터 해가지고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또 우리 금융지주도 있고요. 지방은행으로서 뭐 BNK 금융지주, JB금융지주, 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DGB 금융지주.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생명사도 있을 것 같고, 화재주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대표성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보셔야 돼요. 그 밖에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주목하시면은 된다. 이제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높아지는,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뭐죠?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관심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주고 있는지, 이목이 어디로 이렇게 포커싱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서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수익이 실제로 날 건지 안 날 건지는 가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일단 중요한 것은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래서 오늘 금리 인상 수혜주로 흘러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험사는 채권 자산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 상승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저녁에 뉴스로 또 도배가 또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각 지금 상황을 좀 이렇게 좀 보면은, 지금 나스닥 미니 선물이 좀 빠지면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좀 빠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좀 아무래도 경기 심리가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환율도 1181원에서 1170원 밑으로 좀 빠졌다가 다시 1170원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 측면도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경기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계속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11월에 FOMC에서 테이퍼링 발표 전망이다. 11월로 미뤄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계속 말씀드릴까요? 테이퍼링 한다. 시장은 그거를 지금 반영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테이퍼링을 하니까 테이퍼링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나오니까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지수에 대한 베팅보다는 이렇게 좀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좀 챙기는 전략을 좀 진행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음식료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오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음식료 하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죠. 음식료 하반기 실적이 좀 좋을 것이라 보고 있는 거고, 뭐 적극적으로 좀 매수 해야 된다. 적극적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뭐 부진한 이유는 이제 실적 기저 부담과 원가 상승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료 가격 인상 사이클이 이 도래함에 따라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음식료. 뭐 최근에 우리 또 뭐 상당히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뭐 푸드나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났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 이외에도 음식료 하면 많이 있죠. 자, 음료와 식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존에 우리가 음식료 이라면 어떤 종목을 주로 봤죠? 농심 봤잖아요. 농심, 그죠? 그래서 농심이라든가 하이트 진로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좀 봤는데 최근에 이제 하이트 진로의 움직임이 어땠나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하이트 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 살짝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분위기긴 한데 아직은 추세를 잡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만큼 좋은 투자 포인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주가가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 정도 포인트까지 오면은 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단에서도 보면은 요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좀 과매도 국면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멘텀이 주목이 되면은 주가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박스권 개념으로 해서는 접근이 가능한 자리긴 해요.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은 굳이 뭐 투자를 한다면은 뭐 이런 경우에 이런 방식이 좋겠죠. 많이 투자를 한다면은 초코병 조금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추세가 반전이 나올 때 한번 매수하고 추세가 완전히 살아나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 돈을 다 실어버리는 그런 전략이 좋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하이트 진로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게요. 농심 한번 볼게요. 농심 라면값 하반기 오릅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지난번보다 좀 열심히 살펴봤는데 한번 또 지지를 받고 올랐다가 또 빠졌어요. 이런 것들도 가격 메리트는 있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 메리트는 있는데 추세가 지금 살짝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전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관전 아시겠죠? 관전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 플로의 내용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항상 이 기사가요 어떻게 보통 나오냐 하면은 조사 분석자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쓰고요 그 리포트를 근간으로 해서 신문 기사 자료를 기자한테 넘겨주게 되면은 기자가 신문 기사화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기자가 애널리스트처럼 분석해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하방 경직성이 서서히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세를 잡아가면은 쭉 가는 거죠. 쭉 가서 주가 한참 오르고 난 뒤에 분석 기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이미 이제 그 고점 부근에서 기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경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바닥일 때 한번 요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표 중에서 다른 데는 없고 뉴스라는 지표가 있어요. 자,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자, 주가가요 보면은 그죠? 그 주가가 바닥일 때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하이트 진로가 어디 거주민에게 생수 6만 4천 병을 줬다 뭐 이런 식의 내용도 나오고 하반기에 맥주 시장 저거 별로 안 좋았죠. 그죠? 하반기 때 맥주 시장이 좋을 걸 봤는데 안 좋았잖아요. 왜 좋게 봤죠? 맥주가 많이 팔릴 것으로 봤는데 많이 안 팔렸잖아요. 예.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서 잘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 매물을 내렸는데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바닥일 때 기사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고점일 때 또 기사가 또 많이 나와주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 내용을요 그대로 공매도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 공매도가 나오는 형태도 보면요 주가가 바닥일 때, 주가 고점일 때 이때 공매도 출현이 많이 돼요. 그래서 특히 바닥일 때 공매도 출현이 많이 돼서 쇼크오버 현상이 나와서 주가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주식 시장에서 흐름은 좋지 않은데 기사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예, 어쨌건 말이 좀 길었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우려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 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음식료가 가격 인상 사이클을 도래했다는 측면에 대해서 주목하는데 기본적으로 하이트 진로라든가 그리고 농심, 삼양식품 등등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자. 추후에 올라올 때 보셔도 늦지 않아요. 굳이 먼저 서둘러서 들어가서 막 대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 8월 26일입니다. 내일이 금요일이고요. 8월 27일이고요. 자, 8월달도 다 갔습니다.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지금은 3분기입니다. 그죠? 3분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3분기는요 7월달, 8월달, 9월달이에요. 실적 발표는 언제 하죠? 10월 15일에서 11월 15일 이때 발표가 돼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에 이제 3분기 실적주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은 3분기 실적주 이런 것보다는요 기본이 돼 있어야지. 당연히 돼 있어야지. 당연히 돼 있어야 되고 실적 컨센서스는 돼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이슈가 붙어 있는 종목 쪽으로 더 몰아가는 게 좋고 가장 기본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짧게 치고 빠지든 분위기가 안 좋아서 길게 가져가든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좋으셔야 돼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진하이솔루스 살짝 한번 볼게요. 왜 제가 주목하는지 자세한 그 분석 자료는요. 요게 상장이 되는 게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화요일 저녁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좀 분석된 자료를 확보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한번 볼게요. 왜 각 부장은 일진하이솔루스를 주목할까? 자, 일진하이솔루스라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는 회사냐면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수소 승용 용기, 매연 저감 장치. 최근에 수소차에 대해서 또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를 내가 분명히 공략해도 되는지 봐야 돼요. 그거는요, 유통 가능 수량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보호예수 물량이요 76%, 전체의 유통 가능 주식 수에서 76%가 최대 주주 지분이라든가 기존 주주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에서 상장 후에 1년 후에나 거래가 될 수 있는
보호예소 기간이 잡혀 있다는 거죠. 딱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하는 시점에 500 이슈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통 가능 수량 24%. 저는 유통 가능 수량이 25% 미만이면은 투자해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유통 가능 수량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수요 예측 온라인 모의 수요 예측 결과에서 보면은 지금 공모가가 얼마나 정해졌죠? 공모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34,300원인데 청약 경쟁률이 654대 1로 되었고, 그리고 공동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하고 삼성증권 두 군데예요. 여기 그리고 인수회사가 이제 현대증권하고 대신증권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큰 증권사에서 이 IPO 주관사로서 진행하게 되면 좀 수급이 좀 괜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9월 1일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여기 상장이 9월 1일 나오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날 한번 근데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돼요. 미리 말씀드릴게요.